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흥부전을 함께 공부해봤죠? 오늘은 그 흥부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당대 사회상과 연결지어서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요. 그 다음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이 경우는 A 부분을 읽고 나서 바로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 문제는 B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 문제인데요. 보통 한자성어 문제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보세요. 1점에 배점되어 있죠. 어렵지 않은 수준의 한자성어가 출제되었습니다. 조금 볼륨이 큰 문제가 바로 여기 22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문제에서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기억에서 미음까지 나오는 경우 내용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보기 내용을 읽어볼게요. 판소리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보게 되면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 그러니까 단일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상황에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판소리개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의 하나이다라고 하죠. 내용이 길지만요. 결국은 여기서 하는 말과 여기서 하는 말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상황인데 심리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그게 맞게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보 안에 그 말 듣고 에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암네 라고 하죠. 그럼 그 말이 뭔지 우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웬 말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일지를 이제 생각하려면 후반부 내용을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암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의 의도나 속내 또는 그 이면의 내용을 내가 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쾅쾅 발 구르며 하는 말이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흥부 아내에게 시아자씨는 놀부죠. 그럼 뭔가 내용이 시아자씨 야속한 내용인가 봐요. 놀부 야속한 내용.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 son가. 무궁무진 나이 서름 생각하니 측량 없다. 에고 내일이야 하고 탄식하죠. 그럼 일단은 모르긴 몰라도 놀부가 야속한 내용이구나 라고 정도 알면 되는데요. 우리는 일단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실제 흥부전에 보면 여러분이 진짜 잘 알고 있는 장면. 흥부가 놀부네 집에 식량을 빌려달라 하고 갔는데 놀부가 굉장히 매정하게 막 때리고 구박하고 내쫓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흥부는 빈털터리로 돌아오면서 많이 얻어 터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우리 형이 날 때렸다 라고 얘기하면 형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내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되면 형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흥부는 진짜 착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나에게 술도 대접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재물도 다 줬는데 오다가 도적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 그 의도를 다 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다 알아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부가 그랬다는 사실을. 그래서 놀부 아저씨 너무 야속하다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게 기억 부분이에요. 근데 기억 부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이 뭐냐면 아까 문제에서 기억에서 미음까지는 하나의 상황이나 뭐 이런 때에 두 가지 이상의 심리 상태를 보인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심리 상태를 보이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놀부 야속하다.
일단 심리라고 본다면 미워, 놀부 미워 이거죠.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간의 어떤 윤리를 저버리니까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야속하다라는 정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무거불축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 손가. 즉 무거불축 목공이보다 놀부가 더 나빠 이거죠. 우리 지금 무거불축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고전 소설, 그 중에서도 이런 판소리 계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판소리였잖아요.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제의 이원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제의 이원화가 생기는 원인 자체가 판소리를 또는 판소리계의 소설을 향유하는 주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 중에서도 지배층의 언어, 양반들의 언어는 어려운 한자성어라든지 중국의 고사, 중국의 옛 이야기들을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자성어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배층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비속어라든지 평소에 말하는 일반적인 구어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라면 중간중간 이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배층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어의 이중성, 두 계층의 언어가 모두 들어갔다 해서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피지배층, 지배층이 모두 다 향유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이 나왔을 때 어려운 말들을 이해 못하는 이들, 즉 피지배층들도 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라도 대충 때려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놀부를 약간 야속하다 하는 맥락이잖아요. 목공이라고 하는 애가 뭔진 몰라도 엄청 나쁜 애일 것 같아. 무거불측이라는 그런 내용이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나쁘다는 뜻일 것 같아. 이렇게 짐작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떤 심성이 흉측하고 나쁘다라는 뜻인데 그걸 몰라도 특별히 해석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이에서 더할 손가, 놀부보다 더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진짜 나쁘다 라고 하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궁무진 나의 서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많은 나의 서름을 생각하니 또 측량 없다, 재수 없다. 지금 놀부를 욕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서럽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에고 내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서러움을 얘기하죠. 이미 조금 눈치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야속함의 정서와 자기 한탄의 정서 두 가지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와 있는 선지 부분을 보면요.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지금 방금 확인이 됐죠.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이것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흥보 듣고 비감하여 아내가 이렇게 서러워하고 슬퍼하니까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는 거겠죠. 남편이니까. 이 울음 그만 웃어 속이 매워 못 듣겠네. 속이 맵다. 아내가 너무 슬퍼하고 에고 하니까 자기도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합니다. 여기도 니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정서 아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내에 대해서 슬퍼하는 정서를 공감하더니 우리 부부가 곤궁, 가난한 것은 모두 장부,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 남자를 얘기하니까 자신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탓을 하고 있어요. 내 탓을 하면서 막 부끄럽기 측량 없다, 나 너무 부끄러워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이미 두 가지 정서가 나왔죠? 확인해 볼게요. 니은에 보면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이 마음이 있었죠. 마음이 맵다라고 했어요.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장부의 탓이다. 부끄럽기 측량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나오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때 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살아보세. 완전히 지금 으쌰으쌰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날부터 흥보 품을 팔제.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알바. 온갖 알바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상하평전 지신매기, 전세대동 방아찍기, 북경장사 편지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메고, 이집 저집 나래였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지금 보니까 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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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뭐하기. 계속 이 흥부 부부가 하는 일들을 계속 나열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나열, 열거의 방식으로 흥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한 것으로 뭐 한 페이지 가득 일한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보다 뭐 적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분량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요, 흥부 부부가 진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갖 일할 수 있는 잡일들이 여기 실제로는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볼 수 있죠. 고전소설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심화시켜서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내용과 내용끼리는 이걸 혼자 설마 다 했어? 뭐 이렇게, 또는 어떤 경우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다 화려하게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식탁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올려놓고 상다리가 진짜 부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을 나열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냥 그만큼 엄청 푸지게 차려 먹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크게 장황하게 표현할 때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흥부 부부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열하면서 장면의 극대화하죠. 그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냈다라고 하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부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게 20번에 5번이에요. 노동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노동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없었던 거죠. 있었다면 흥부 부부가 공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지내다가 흥부가 얘기합니다. 내 간만 건 두루마기네 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없네. 했더니 아내가 읍내는 무엇하러 가리하시오? 하고 묻습니다. 환곳 호방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환곡하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이 나라의 곡식을 빌리고 나중에 되갚는 제도죠. 그걸 담당하는 호방과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쌀섬이나 타다 먹는다라고 하고 간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길 그것 무슨 말씀이요? 환곡민은 국곡인데 나라의 곡식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먹지만 갚을 때는 어찌 갚게.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는 거죠. 이자를 더 쳐서 갚든 뭐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온 것을 만약에 이자를 안 친다 해도 다시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여기에 이율이 어느 정도 붙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억지로 막 곡식을 빌려주고 그것을 되받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렸던 관리들 때문에 조선 후기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는 제도이기는 해요.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선지가 20번 문제의 3번입니다.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곡식을 빌려주긴 하는데 부담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갚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어서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디귿에서 흥보가 얘기합니다. 디귿 볼 때 역시나 두 가지 심리 상태가 있는지 살피면서 보셔야 돼요. 여보소 그 말 마소. 갚다 못 갚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 있나? 라고 하죠. 흥부가 갚다 못 갚으면 이라고 해요. 즉 한 번에 제대로 갚을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찔끔찔끔 겨우겨우 갚을 수 있을 똥 말똥 하다는 거죠. 그리고 갚다 못 갚으면 이라는 상황도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 있나? 그냥 어쩔 수 없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은 몸으로 때우자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흥부도 이 아내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께로 떠넘기세.
나중에 정말 못 갚겠으면 형님에게 떠넘기자 하죠. 그 형님이 누군가요? 놀부죠. 그럼 놀부가 이 떠넘긴다 할 때 아이고 우리 동생 불쌍하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캐릭터를 모를 리 없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형님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아주 찔끔이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형이 도와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진 않더라도 형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디귿과 관련된 문제 22번에 3번 볼게요.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심리죠. 실제 있죠. 그래서 갚다 못 갚으면 그냥 매래 맞지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이 형이 나중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리고 안 도와줄지 이 부분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럼 3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중략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금 형님에게 떠넘기자 하면서 이제 뭐 환곡 호방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용이요. 먹고 노니 줬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요?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자네 이 말을 천기 누설하지 마소. 어디 소문 내지 말아라.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흥부가 얘기하는 말이고 이건 아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오 하기에 돈 30냥 받고 별도로 마삭 단냥까지 받아왔네 라고 하죠. 병영형으로 매품 간다. 누군가 맞아야 되는 매를 이 병영 하면 지금의 그냥 경찰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누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이제 곤장을 맞게 될 텐데 그걸 내가 대신 맞고 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매 맞으러 갈 때 차비가 필요하죠. 교통비. 그래서 마삭, 말 타고 가는 돈까지 미리 내가 다 받아왔다라고 흥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품팔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상.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아니죠. 돈만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맞게 했었던 거예요.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흥부 아내 이 말을 듣고 에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맞을까? 마오 가지 마오 하고 얘기하죠. 리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심리가 있는지 봐야 돼요. 흥부가 매품팔이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 없는 풀은 키우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남의 죄 대신 뒤집어 쓰고 매맞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마오 가지 마오 매맞지 마세요 하는 하나의 심리 상태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2번에 4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봐줘야겠죠.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맞나요? 아니죠.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요것만 있죠. 이 두 번째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말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말.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이름 없는 풀은 키우지 않는다. 이거 어려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말이 굳이 해석이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전후 맥락을 통해서 대충 때려 맞힐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맞지 말아요. 그러니까 만류하는 내용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하니 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맞지 말라는 내용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용꾼가 보다.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인용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만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뜻을 살펴보자면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복, 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았대요. 복은 아실 거고 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사극 보면 녹봉을 받는 뭐 관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 복에 맞는 대가나 뭐 값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하늘은 다 그런 복록이 있게끔 사람을 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땅은 풀을 낼 때 이름 없는 풀은 키우지 않는데요.
우리는 저거 이름 없는데요, 잡초인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하늘이 내실 땐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뿐이지 풀 하나하나는 하찮고 사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다 각각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즉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존재성을 부여받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존재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부 아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복이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니까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어떻게든 살면서 버티면 하늘이 주신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매맞지 말아요 하고 이제 말리는 근거로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쭉 이어서 볼게요. 여기에 흥부가 하는 말이 그거 방정이로고 볼기 놀렸을 때 있나 하고 얘기하죠. 볼기라고 하면은 요거 엉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볼기라고 하죠. 볼기 놀렸을 때 있나 라고 하죠. 즉 볼기를 심심하게 하고 볼기에 역할을 안 주고 할 일 없이 만들어서 쓸 데 있겠느냐. 즉 볼기, 내 볼기가 너무 한가롭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어? 그럼 어떤 볼기는 쓸 데가 있어서 열심히 활약하냐라는 식의 이제 맥락이죠. 엉뚱한 말을 홍보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볼까. 육조판서 하였으니 초원 위에 앉아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 위에 앉아볼까. 팔도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볼까. 가급수령 하였으니 동원자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볼까. 계속 같은 문장 구조가 나열이 돼요. 이때 뭘 떠올려 주시면 좋으냐면 앞에서 했던 부분 있죠. 여기 흥보 부부가 품을 팔 때 뭐하기 계속 나열했잖아요. 결국 내용은 다 비슷한 건데 장면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일단 유사한 구조가 나열이 되면서 장면이 극대화되는 장면인데요. 내용을 보면 다 이거죠. 삼정승을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볼까. 그러니까 내가 삼정승에 올라가게 되면 평교자에 앉을 수 있어. 즉 내 볼기에 할 일이 생겨. 하지만 난 지금 삼정승이 아니잖아. 그래서 평교자에 앉지 않았으니 내 볼기가 놀고 있어. 그러니까 볼기 맞는 매품팔이를 할 거야 라는 거죠. 육조판서 하였으니 초원 위에 앉아볼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육조판서 같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초원 위에 앉아보면서 내 볼기에 쓸 데가 생겨. 하지만 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갈 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볼기가 한가해. 그러니까 매품팔이 할 거야. 이 맥락이죠. 요 정도 맥락을 파악했으면 굳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뭐 양국대장 아니면은 뭐 팔도방백하는 거, 가급 수령을 하는 거, 좌수 별감을 하는 거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데 흥보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올라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뭐 떵떵거리고 잘 살 거 아니라 내 엉덩이가 좋은 자리에 앉을 일이 없어. 즉 내 볼기 놀고 있어. 구실이 없으므로 나는 그냥 곤장 맞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면 여기 지금 줄바꿈을 여기 괜히 했어요. 여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붙여주세요. 이어서 계속 보면은 뭐뭐 하였으니 어디 앉아볼까. 뭐 했으니 어디 앉아볼까. 계속 같은 부분이 반복이 돼요. 여기까지.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장면이 극대화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 볼기에 쓸데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내 몸이 곤궁해. 내 볼기는 한가히 놀고 있는데 몸이 가난하니까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렸을 때 있나. 자네 내 말 들어보소. 그 돈 30냥 벌어다 착한 사람 맡겨두면 이리저리 늘리어서. 이때 이렇게 약간 돈놀이 뭐 이런 거 빌려주고 고리대금처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여기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맡겨두면 이자를 좀 붙여주고 그래서 큰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그렁저렁 살아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매품팔이 하면서 맞으면 흥부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체력도 굉장히 약해졌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속담이나 뭐 관용어구 이런 거 이제 인용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우리 그래도 좀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볼기 놀리지 않고 매품팔이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A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번 선지,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이게 표현일 거고요. 뒷부분이 효과죠. 같은 식으로 지금 선지가 구성이 되는데요.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나요? 시선이 이동하려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어 앉아볼까? 뭐가 되어 앉아볼까? 라고 상황을 가정할 뿐이지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대상이 계속 바뀌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표현적인 게 틀렸기 때문에 뒤에 효과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뭐해서 앉아볼까? 뭐해서 앉아볼까? 라고 했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리듬감이라는 효과를 주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여기서의 신체 부위를 소재로 했다라는 것은 볼기죠. 엉덩이. 그렇게 되면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진짜 몸으로 때우겠다. 엄청 때려 맞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볼기는 한가해. 어디 앉아보겠어? 어디 앉아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했으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면이 있죠. 3번 맞고요. 4번,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삼정승이 되어 어디 앉아볼까? 뭐가 되어 어디 앉아볼까?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개 계속 열거된 거 맞고요. 그만큼 가난하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신세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5번,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관용 표현. 속담과 같이 이제 두루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티끌모아 태산으로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30냥 정도 벌어들인 걸로 누군가에게 이제 맡겨두고 이자리 조금씩 받으면서 살면 살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흥부의 생각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A 이후 부분부터 볼게요. 지금 30냥 벌어다가 무언가를 하겠다. 라고 흥부가 얘기하니까 흥부의 자식들이 이 말을 듣고 벌떼 모이듯이 모입니다. 호호 아버지 그 돈 많이 벌거들랑 풍안 한 벌 사다 주오 라고 얘기하죠. 풍안은 뜻풀이로도 나오죠. 바람이 불었을 때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경.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 안경을 쓴 조선시대의 사람 잘 상상이 안 가죠. 조선시대 후기나 되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문물일 텐데 그게 바로 이 조선시대 후기 문학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진짜 배고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흥부전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너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자식들 진짜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거적대기에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얼굴들만 쏙쏙쏙 나와요. 옷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로 얼굴들만 뽁뽁뽁 나오고 여기 다리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되면 다 같이 우르르 갔다가 다시 우르르 온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데 시력 교정용도 아니고 시력 교정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잘 안 보여도 그냥 살아야 되는 상황 같은데 바람이 불었을 때 눈에 뭐가 들어갈 것을 막는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흥부가 이 자식 풍안 무엇 하려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놈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 흥부의 자식이겠죠. 아유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왜 내 속을 몰라줘요 아빠. 나 이거 진짜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2월 동풍 부는 때 뒷간 출입 다니려면 무사람 다른 사람들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간다. 2월에 동풍이 불 때 내가 화장실 가는데 바람 부니까 그 바람 불 때 눈에 티끌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풍안 써야 된다 이거죠. 완벽한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조금 티끌이 들어가면 눈 꿈뻑꿈뻑거려서 눈물 흘려내면서 빼도 돼요. 없는 형편은 이게 필수 아이템이 아닌데도 이걸 사달라고 하니까 흥보 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또 한 놈이 나왔더니 또 뭐라고 하냐.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흥보의 반응이 좋아하죠.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키웠을 때 소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키워서 이걸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은 뭐 트랙터라든지 다른 농장비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엔 그게 없으면 진짜 혼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한테 쟁기를 걸거나 뭐 다른 장비들을 걸어서 농사를 지으면 더 빨리 깊이 땅을 파면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것을 몇 시간이면 그냥 다 해치울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소를 다 키우고 쓸 만큼 쓴 다음에 나중에 고기로도 팔 수 있으니까 엄청 자산을 불리거나 가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고 기특하다. 장래에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 뭐 할래?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래는 사실은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대답을 해줄 것 같으니까 그 기특한 대답 한번 들어보자 이런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이 아들이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하면서 그냥 먹으려고요 하는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답을 하죠. 송아지 이 비싼 걸 먹어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걸로 차라리 배를 불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흥보가 기대를 했다가 아이고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하고 실망한 내색을 보입니다. B 부분도 읽었으니까 B와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볼게요. 한자성어 문제였어요. 여러분 몇 번에 골랐나요? 여기에서는 동상이몽이 답이죠. 흥보가 생각하는 것과 흥부 아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죠.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한자성어는 아니에요. 다 동자 돌림인데 여기 보면은 동가홍상 같은 가격이면 홍 붉은 치마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속담 있죠. 같은 거라면 좀 더 예쁘고 보기 좋은 걸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뜻이고요. 동문서답 동쪽에서 물어봤는데 서쪽에서 답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연민의 정을 나눈다. 그러니까 같은 병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동병상련이지만 여긴 그렇지 않죠. 동분서주 분주하다라는 말은 아니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분주하게 다닌다. 그러니까 엄청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이 안 됐고요. 답이 5번이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B 다음 부분. 허망한 놈이 가고 또 한 놈이 썩 나옵니다. 아버지 나일랑은 양피조끼에 통대모 장도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라고 하죠. 이것도 필수템 아니잖아요. 그냥 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두툼한 솜, 헝겊 이런 걸로 된 걸로 입으면 되는데 굳이 양피 조끼여야 된대요. 양가죽 조끼. 게다가 이 당시엔 이런 장도가 유행했는지 이것과 꽃신도 그냥 집신이나 그냥 방한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비단 꽃신이니까 보통의 신발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명품 신발을 신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철이 없죠. 그러니까 흥부가 아이고 너 이 자식 대모 장도는 어디다 찰래? 지금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딱 벗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장도를 어디다 차겠어요? 장도를 차려면 빳빳한 허리 벨트라도 있어야 여기다가 칼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하면서 갈비뼈라도 뚫어 차고 싶을 만큼 이 당시에 굉장히 핫템, 이템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들이 다 막 이렇게 아버지가 매품 팔아갖고 돈 벌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다들 우르르 달려들어서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막 해요. 근데 우리 이걸 보면서 막 치를 떨면서 이런 나쁜 자식들 이런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하고 분노하기보단 아유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네 아유 철없는 녀석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하나 그냥 참고해서 적자면 지금 아들들 자식들이 나와 있는 서사 있죠. 자식들 관련 서사라고 적을게요. 얘네들이 철없이 이것저것 사주세요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냥 우스운 부분, 해악성 이게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던 관객들은요. 아유 그래 맞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이 뭘 알아줘. 그래도 귀여우니까 키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재미있게 웃으면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악적인 면도 있고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흥부전 배경 지식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삶의 고단함이나 힘겨움이 있을 때 그것 자체로 눈물 좋아잘 흘리고 막 슬픔 그 자체로 드러내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우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힘든 현실을 그려내긴 그려내지만 재밌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아유 일어나지 뭐 한번 다시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걸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흥부의 아내가 곁에 서 있다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지금 내 남편이 곤장 맞으러 간다고 해서 지금 속상하고 막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호통하여 물리칩니다. 그러자 흥부가 아유 요런 몹쓸 일도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이 미음 부분 마지막 부분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중에 마지막인데 두 가지 심리 상태에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죠. 요런 몹쓸 일, 자식들이 지금 내가 뭐 어떻게 곤장 맞고 돈을 받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막 진짜 허황된 거 사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개암 쪽만한 볼기짝에 내 엉덩이가 뭐 개암처럼 작진 않죠. 뭐 도토리나 이런 것처럼 작진 않은데 그냥 내 조그만 볼기짝에 그새 시장판에 버렸구나. 내 볼기짝 하나에 뭐 풍안 사다 주시오, 송아지 사다 주시오, 뭐 비단꽃신 사다 주시오 막 이러니까 약간 농담 비슷하게 아이고 내 엉덩판에다가 시장판 뭐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뭐 야속함,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에 대한 야속함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막 호통을 치거나 진짜 막 그러지 않아요. 약간 좀 해학적으로 시장판 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도 아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다니 하는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있겠죠. 아유 그만둬라 많이 사다 줄게 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미음 부분과 관련된 게 여기 5번 선지죠. 이미 우리가 답은 알았지만 이제 두 가지 심리 상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 있죠. 아유 곳에 시장판에 버렸구나 하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 책임져주고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심리 상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5번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다 살펴봤고요. 풀 수 있는 문제들 안 푼 거 있으면 마저 풀게요. 여기 20번에 당대의 사회상 2번 선지를 보면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 갖고 있는 거 맞나요? 풍안 같은 신문물에도 관심이 많고요. 장도 같은 거 사고 싶어하고 비단꽃신 신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치장거리에 관심 갖는 거 맞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4번 황금 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황금 만능 풍조, 돈이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얻어맞고선 돈을 벌어온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나를 꾸밀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만능 풍조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2번까지도 다 봤고요. 23번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